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차관급 협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의 2차 한 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측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2016년 인도네시아는 한국항공 우주산업과 계약을 맺고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지 않아 1조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관은 앞으로 외교, 국방, 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기존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인 만큼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출 급감과 수입의 증가 속에서 무역 흑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무역 흑자는 8억 7천만 달러로 지난 46개월 동안 지속된 흑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주요 품목인 탐원유, 철강, 석탄의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9.45% 감소한 19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CPO의 경우 해바라기유와 같은 대체 제품이 등장하고 중국과 인도의 높은 재고 수준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15.84% 증가한 184억 4천만 달러로 전기 장비, 기계 장비, 플라스틱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쌀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인도와의 무역 흑자와 대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32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상쇄되었습니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이르만 파이즈는 이러한 수출 감소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수요 감소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달 동안 글로벌 수요 약세의 영향이 수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축소 추세를 이어가며 올해 경상수지 적자 폭이 국내 총생산의 0.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중의 격렬한 항의에 국제선 승객의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제한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 제36호에 대한 대중의 반발에 따라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국제선 승객에게 적용되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최대 2대까지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발 2켤레와 섬유 제품 5개를 포함하여 1인당 기타 물품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무역부 장관은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나 개정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관세청은 기내 반입 허용량을 초과하는 승객에게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물이나 기념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매 목적의 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내무부가 군인과 경찰이 민간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규정 초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1월에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의 파생 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인권감시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역 군인과 경찰에게 민간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개혁 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시알의 선임연구원 알-아라프는 해당 조항이 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와 역량을 벗어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게 하며 정부 관료 조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즈와르 아나스 행정관료개혁부 장관은 새로운 정부 규정이 현행 군법 및 경찰법을 따르며 군 장교와 경찰이 어떤 공무원 직책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민간 공무원이 경찰과 군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조코이 대통령이 4월 30일까지 해당 규정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과 경찰의 민간직 채용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둘피트리 무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1억 9,360만 명이 연례 이슬람 명절인 이둘피트리를 맞아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수치로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귀성길 행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된 연휴, 개선된 가정 경제 상황 및 기상 조건이 귀성객의 수를 늘린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이둘피트리는 4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예상되며 대부분의 여행객은 연휴 일주일 전에 고향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부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4월 5일부터 16일까지 귀성길 성수기 동안 필수 물품을 제외한 화물 운송 금지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3만 명의 귀성객을 위해 700대 이상의 무료 버스와 오토바이를 운반할 트럭을 제공할 예정이며 무료 페리 및 기차 티켓도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대만인 남성이 실종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뿔라우 스리부의 빠융섬을 출발해 자카르타 북쪽의 무티아라 해변으로 향하던 중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악천후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전복된 선박에는 총 35명이 탑승했으며 34명은 구조되었지만 1명이 실종되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승객은 중국인 5명, 대만인 4명, 한국인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수색구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최대 100명의 인력과 7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중 음파 탐지 장치를 이용한 잠수팀의 수중 수색과 함께 수면에서의 감시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인 걸그룹 비비업이 정식 데뷔 전부터 심상치 않은 해외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비업은 지난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첫 싱글 두둠칫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한 가운데 해당 영상은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며 유튜브 트렌딩 인도네시아 7위에 올랐습니다.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 걸그룹의 티저가 유튜브 트렌딩에 진입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비업은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4인조 신인 걸그룹이며 특히 첫 싱글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인도네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인도네시아 출신이자 팀 내 메인 보컬인 킴의 영향이 큽니다. 킴은 인도네시아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 준우승 및 3위를 하며 현지에서는 이미 보컬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출신 멤버가 K-팝 그룹의 메인 보컬을 맡는다는 점도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